롬바우디의 4분기 자산 배분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변동성이 더 높아지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고요. 이제 정리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산 가격 회복의 최고 구간이 이미 지났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대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고 변동성은 오히려 높아졌다. 한마디로 이제 위험 대비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좀 더 낮아지는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 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금리 저성장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두 가지 전략을 이제 롬바우드에서는 좀 유효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이제 캐리 스트래티지. 캐리 스트래티지는 예전에 제가 잠깐 언급드렸듯이 이제 저금리로 돈을 차입을 해서 좀 더 금리가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해서 그 스프레드를 이제 캡처링하는 뭐 그런 전략인 거고요. 한마디로 이자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다양한 전략들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장주하고 우량주 투자를 선호한다. 이거 주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채권 시용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매우 줄어들어서 캐리 스트래티지로부터의 기대 수익률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채권에 대한 투자보다는 주식 투자가 조금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백신 허가나 미국 대선 등의 뉴스가 달러로 되지 않은 다른 뭐 유로가 됐든 뭐 파운드가 됐든 이머징 마켓 자산이 됐든 어쨌든 간에 미달러 이외의 경기 순환 자산들의 가격을 떠받쳐 줄 것이다. 그래서 특히나 롬바우드에서는 유럽 주식에 관해서 최근까지만 해도 비중 축소죠. 그러니까 언더웨이트였는데 벤치마크 대비 최근에 이제 뉴트럴, 그래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리스크 레벨은 벤치마크하고 근접하게 유지한다. 한마디로 이제 좀 아직도 좀 조심스럽다 이거죠. 자세한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락다운이 해제되고 나서 급격하게 회복되었던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은 이제 로어 기어,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이제 고속 구간에서 이제 약간 저속 구간으로 이제 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위험 자산, 리스키 에셋에 전반적으로 브로들리 서포티브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 어찌됐건 간에 연준에서는 당분간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한다 그러고, 각국의 정부들도 여전히 이제 재정 정책을 더 펼 수 있는 여력과 의지가 있다 이거죠. 세 번째는 3분기에 비해서는 속도가 비록 더뎌지긴 했지만 여전히 올 3월에 발생했던 각 자산군별 손실들을 계속해서 만회하고 있다. 이 커머너티하고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뭐 이어투데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이제 마이너스가 심한데 3분기부터는 이제 가파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속도는 줄어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트렌드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실질금리죠. 실질금리는 이제 명목금리와는 다르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금리를 볼 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황으로 됨에 따라서 지난 몇 달 동안 IT 섹터와 아무래도 이제 IT 섹터 기술주는 이제 저금리 상황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쪽과, 그리고 이제 골드 가격, 금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이게 보면 오른쪽에 재밌는 차트가 보이는데, 이 우측에 보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금리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마이너스 금리가 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좌측에 보이는 골드 가격을 놨을 때 겹쳐보면은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더 달러가 마이너스 금리 상황이 더 심해진다 보면 이제 골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실질 금리 관해서는 몇 분기 앞으로 걸쳐서 특히나 이제 장기 금리만큼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장기채 채권 투자하는 사람이거나 그 이제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만기가 긴 것도 있잖아요. 이런 쪽은 이제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가격이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롬바우드에서는 7월 달에 이미 금하고 국채에서의 수익을 일부 실현을 하였습니다. 괜찮은 콜이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뒤돌아봤을 때는 7월 달에 이제 급격하게 7월 말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다시 골드가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자, 다음 채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 롬바우드에서는 투자 등급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채권과 하이드 채권에 관해서는 여전히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용 스프레드, 그러니까 크레딧 스프레드가 많이 줄어들어서 뭐 이제 가격 상승이 조금 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중앙은행들의 무제한 자산 매입, 그리고 이제 회사채들의 부도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계속 이펙티브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등급 하이드 채권들은 여전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실 인컴을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거 제외하고 또 투자할 수 있는 수단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올해 이제 7월에 중국 위안화 국채를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이제 CMYB,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댓글로 말씀드렸던 CYB,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자산운용사에서 블랙락이 됐든 시섭이 됐든 점점 이제 중국 위안화 국채에 투자하는 ETF를 지금 론칭을 하는데, 롬바우드에서도 상당히 이게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다고 합니다. 7월에. 주된 이유로는 다른 국채들 대비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이자 수익률, 특히나 이제 미국채 5년물짜리와 이제 중국 국채 위안화로 된 거 5년물짜리를 서로 비교했을 때 상당히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크레딧 퀄리티는 상당히 부도 확률이 낮으면서 여전히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고금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위안화는 변동성이 낮죠. 그리고 올해 3월에 입증되었던 하락장에서 방어 역할도 잘했기 때문에 요즘 매력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이제 글로벌 채권 벤치마크 인덱스들의 위안화 국채가 이제 편입됨에 따라서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의 자금 유입이 계속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 위안화 국채 수익률을 더 낮추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채권 투자로 봤을 때 가격이 우상향할 수 있는 여력이 미국채 대비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 요거는 앞으로 이제 당분간 메가 트렌드로 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점차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포트폴리오에 중국 위안화 국채를 어떻게 보면 이제 머스트 아이템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에서는 기술적 지표상으로 이미 9월 초에 과매수 상태였고, 지금 보시면 알지만 어쨌든 기술주들의 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롬바우드에서는 이제 초여름부터는 이제 주식안에서는 상당히 이제 커셔스하죠. 조심스러운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몇 달 사이에 진행된 조정을 여기서는 일단 건강한 조정, 헬스 커렉션으로 반갑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롬바우드에서는 이번 기회를 매수 기회로 삼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상향된 실적 조정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서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또 재밌는 내용은 이제 금리가 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대개 후발주자들, 아직 오르지 못한 애들이죠. 레가드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잡기 시작하는데, 요 구간은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변동성은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이제 조만간에 백신이 개발될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시장 주도주들의 변화, 기존에는 이제 기술주들이 퍼폼을 잘했는데 요 섹터 로테이션이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은 또한 자산 배분으로 봤을 때 미국 이외, 특히나 유럽 주식의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면 접촉을 해야지 수혜를 받는 그런 여행, 관광 이런 쪽에 대한 의존도가 높잖아요. 스페인 같은 나라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신이 개발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롬바우드에서는 최근 유럽 주식에 대해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순가치주 섹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순환매로 이어지기에는 아직까지도 해당 섹터들이 강력하고 구조적인 역풍을 맞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시기상조로 보인다. 그런데 금리가 계속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한다, 이제 더 이상 금리가 하락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가치주적으로 점점 이제 은행이 됐든 에너지 지금 가격이 굉장히 하락해 되는 것도 있죠. 그런 쪽으로 옮길 수 있다 이거죠. 롬바우드에서는 산업재 인더스트리얼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로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들 섹터는 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정보별로 이제 인프라 산업 지출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게 되면 이제 대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11월이 다가옴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미국 대선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들은 민주당의 앞선 데모크래트 스윕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통령도 민주당이 나오고 상원 하원 다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장악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건데, 민주당의 압승을 이제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은 재정정책, 피스컬 폴리시와 포린 폴리시, 외교 정책에 트럼프 정권과는 좀 많이 다른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이제 위험 자산에는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금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더 많은 규제로 인해서 미국 주식 매력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굿올 배드가 다 상존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유럽을 포함한 미국 이외의 지역들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굉장히 서머리가 잘 되어 있는데, 이제 민주당이 압승하는 경우, 공화당이 압승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중간의 경우를 봤을 때 어찌됐건 각 분야별로 이제 위너와 루저가 나눠질 수 있는데, 바이든 그리고 민주당이 압승했을 경우에는 국제 무역,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정권보다는 좀 더 완화적인
어떤 외교 정책을 쓸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재정 정책의 규모는 아무래도 공화당보다 훨씬 더 과격해질 수 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은 좀 더 도움이 많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인 측면에서는 시장이 좀 더 우호적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세금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뭐 대선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어쨌든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환율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9월 달에 있었던 달러 강세는 롬바드에서는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유로가 달러 대비 점차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파운드와도 유로와 같이 결국에는 달러 대비 강해질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만, 다만 이제 파운드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게 원만하게 어느 정도는 타협이 될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이게 만약에 또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요거는 이제 다를 수 있는 거죠. 이머징 통화 중에서는 이제 중국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받을 만한, 아무래도 중국과 그 위안화와 굉장히 이제 콜리레이션이 높은 한국 원화, 또한 이제 IT 섹터의 성장의 수혜를 여전히 받을 수 있는 대만 달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밑에 차트는 파란색은 이제 달러 인덱스를 2년짜리 실질 금리 차이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리고 검은색은 이제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를 이렇게 겹쳐봤을 때 현재 굉장히 지금 실질금리 가치로 봤을 때는 고평가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달러가 약해질 여력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제 전반적으로 롬바드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전염병 사태를 잘 대처하면서 경제 회복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3, 4월에 보여줬던 과격한 어떤 락다운은 다시 이제 돌아가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지원은 계속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미국의 실업 구제책들이 연장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 정책이 잘 유지가 되지 않으면 섣불리 이런 지원들이 중단되게 되면 가계 심리와 소비에 분명한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정부의 재정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장악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오늘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내용이 유익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